다시 한번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은 좀 부탁드리고요. 학원 선생님인데 아이들 대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진다. 아이들이 언어도 너무 거칠죠. 요즘 신랑이가 너무 힘들어져서 집에만 오면 무의욕이 되고 있어요. 초등학생이 대상이군요. 초등학생이 싸가지가 없다고 하더라고. 요 숙제를 내줬더니 싸가지 없다라는 것도 물론 뭐 아이다운 말은 아니지만 굉장히 흔하게 쓰죠. 숙제를 내줬더니 싸가지가 없다고 선생님한테 말을 했나요? 도움 말씀도 또 주셨어요. 아까 학원 선생님께. 애들한테 너무 공감하거나 휩쓸리지 마세요. 초등학생도 어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영악하고 남편과 굉장히 잘합니다. 공감해 줄수록 오히려 이용해요. 오히려 중학생부터 공감 능력이 좋은 것 같아요. 저 처음 강사 때 애들이 전임자보다 착하다 못됐다를 제 눈앞에서 평가하는 거 보고 진짜 몇 번씩 힘 빠졌었어요. 지들이 뭔데 선생님을 평가하는지 참, 예. 굉장히 도움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부연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훨씬 영악하다라는 표현도 맞고 생각보다 되게 민감해요. 이미 뭐 7살, 8살만 돼도 부모님과의 기싸움이 일어나고 조금 더 지나면서는 더 많이 접하게 되는 선생님을 자꾸 선생님 머리 위에 있으려는 것들이 있죠. 그래서 키키님 말씀대로 애들한테 너무 이렇게 휩쓸리다 보면 애들도 그걸 느끼기 때문에 그거를 더 하게 되죠. 그럼 내가 휩쓸리지 말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본적으로는 요즘 애들이 뭐 너무 선생님을 만만하게 대한다. 어른들 표현으로는 버릇이 없다. 뭐 이런 식으로 그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볼 수도 있지만 보통은 심리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나를 바꾸는 게 제일 쉬워요. 제일 어렵지만 그래도 그나마 제일 쉬워요. 나를 바꾸자. 너무 몰입하지 말자. 휩쓸리지 말자라고 마음먹은다고 해서 또 잘 되지 않아요. 왜냐면은 자기의 고유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으신다 하면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공감 능력이 차이가 있습니다.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하시는 것도 뭐 직업으로 선택하신 거일 수도 있지만 보통은 아이들을 대하는 거고 사람을 대하는 거고 공감 능력이 있어야지 그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본인이 스스로 그런 것을 장점으로 여기는 분들이 보통은 또 선생님으로 많이 직업을 선택을 하세요. 그게 이제 처음에 직업 선택이나 어떤 본인의 적성에는 장점인데 이게 또 너무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또 너무 섬세하신 경우에 그게 아이들과 한 명 한 명 굉장히 섬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또 이 부분이 본인이 힘들 때 어떤 일적으로나 어떤 관계에서나 또 다른 상황에서 가족 관계나 또 다른 인간 관계나 나의 어떤 진로 여러 가지 그런 갈등들이 더 많은 상황에서 이런 일상을 마주할 때 그 역치가 더 낮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럴 때는 더 많이 흔들리죠. 뭐 머리로는 알아요. 한 귀로 듣고 뭐 한 귀로 흘려야지라고 알지만 사람이 심리적으로 힘들어질 때는 그런 게 잘 안 돼요. 그래서 굉장히 예민해집니다. 특히나 공감 능력 뛰어나시고 섬세하신 분들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주변의 어떤 평가나 그게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잘 안 되고 내가 이것에 굉장히 영향을 받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. 또 강사나 어떤 선생님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자부심도 또 있어요. 내가 뭔가를 가르치는 즐거움, 내가 가르침으로써 상대방이 뭔가를 좀 더 배우고 알게 되고 성장하고 이런 거로 인한 그 즐거움이 만족감이 굉장히 있으신 분들이 보통은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물론 동기유발 측면에서는 에너지가 되지만 반면에 그런 게 지나칠 때는 역으로 힘들어지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.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람을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. 자기애도 좌지우지하기가 힘든데 선생님이 학생을 변화시키는 게 그게 뭐 공부를 해서 그걸 습득하는 거든 아니면 어떤 인성을 변화시키는 거든 굉장히 어려워요. 쉽지가 않고 근데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나의 그런 기대치, 나 자신이 아이를 대하는 부분, 나를 바라보는 그 기대치나 이런 게 굉장히 높을 수가 있어요. 그게 장점이 될 수 있지만 하게 되는 상황들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. 그렇게 악순환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쉽게 말하면 모범생이 더 힘들어요. 그래서 오히려 기대치가 별로 없는 분들이 오히려 이런 갈등은 조금 덜 할 수 있는 거죠. 나는 선생이고 어른이다라고 생각할수록 힘들어요.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. 그리고 아이들한테 약간 거리를 둬야 한다는 뜻이죠. 근데 이게 좀 거리를 둬야지라고 마음 먹는다고 이게 거리를 둬지는 게 잘 아니에요. 공감 능력이 뛰어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거리를 가깝게 유지한다는 뜻이에요. 평소에. 그게 대인 관계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을 때는 장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을 상대할 때 직업적으로나 그럴 때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. 그래서 이게 물론 거리를 둬야 되지만 이게 내 의지대로는 잘 안 될 수 있다. 그래서 단순하게 거리를 둬야지라는 접근보다는 우선은 본인을 좀 살펴봐야 돼요. 내가 너무 가까운 것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은가. 그 이면에는 아이들은 내가
책임지고 뭔가를 많이 변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을 느끼는 거는 아닌가. 또 요즘 어머님들이 이제 그런 선생님이랑 어떤 상담을 하거나 선생님을 인사하거나 그럴 때 그런 걸 굉장히 민감하게 또 캐치를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이면은 더 많은 걸 요구해요. 그러면 더 힘들어지죠. 적절한 선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. 인간관계라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. 생각보다 무의식도 많이 그 안에 작용을 하고 성향들이 많이 작용하고 보이지 않는 상호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게 근본적인 이 해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